살펴보실게요. 307쪽 수학에서는 307쪽 무리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무리함수가 들어가기 앞서 무리식부터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또 무리함수를 다루려면 무리식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식은 뭡니까? 무리식.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는 이런 게 무리수잖아.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 무리수잖아. 그럼 무리식은 당연히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식이지. 그치? 무리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루트 안에, 즉 근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해. 루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고. 됐음? 그러면 이 무리식은 당연히 무리수와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간 게 무리수면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간 게 무리식인데 이놈이 뭐일 수도 있어? 얘는 실수지. 얘는 뭐야? 허수라고 배웠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수는 허수라고 배웠어요. 실제 존재 안 하는 수라고요.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수는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무리식도 마찬가지야. 무리식도 어떤 경우에는 그 식이 실수를 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야? 허수가 될 때도 있겠죠. 언제?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속에 들어있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무리식은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고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이 무리식은 뭐가 된다? 허수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무리함수를 배울 거란 말이지. 무리함수는 뭡니까? 당연히 y는 무리식의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때 무리식은 얘가 y겠어 얘가 y겠어? 함수니까. 함수는 x, y 좌표 평면에서 다루지. 함수의 정의역 공역은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다루는 거잖아. 따라서 실수 범위에서 다루려면 이 무리식이 실수가 돼야 되고요. 그 말은 루트 안에 어떤 항상 0보다 큰 왔다는 범위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과 똑같아.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무리식이 실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루트 안의 값이 루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게 무리함수의 정의역.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2라는 무리함수가 있어. 자, 얘는 별다른 얘기 없어도 정의역이 뭐가 되니? 안에 들어있는 x-2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x가 얼마야? 2 이상이라는 정의역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저절로 그런 정의역이 따라오는 것처럼 무리함수도 저절로 정의역이 따라온다. 루트 안이 0보다 큰 앞다가 무리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그 이유는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럼 이 무리식의 계산을 살펴볼 텐데 이미 웬만한 계산들 다 했어. 무리함수를 다룰 때 많이 쓰는 계산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루트 a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제곱근을 제곱하면 사라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근데 비교될 게 뭐냐면 a 제곱의 루트 씌운 거는 얼마가 되냐? 역시 제곱근이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a가 나오는데 조심할 게 뭐였어요? 절대값이었죠. 기억나니? 루트 전체를 제곱하면 루트 그냥 사라지면 돼. 안에 그대로 나오면 돼. 근데 루트 안에 제곱되고 있을 때는 제곱해서 없어지면서 a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야?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야. 이유는 뭘까? 얘는 전체가 제곱이기 때문에 물론 정의에 따라 저절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제곱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무조건 모르더니 플러스 나와야겠죠. 그지? 그리고 이미 루트 안에 a가 될 때는 a는 0 이상이라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a로 푸면 돼. 그거보다 그냥 정의상 거래. 루트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그걸 진짜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나와야 정상이다. 근데 안에 제곱되고 있는 건 이야기 달라져. 왜냐면 안에서 a가 제곱이 되고 있으니까 a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여도 가능하지.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부가 뭐가 생각된 거니? 플러스가 생각된 거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양수 값이잖아. 그럼 우변에도 뭐 넣어야 돼? 양수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붙여주는 거야. 왜? a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만약에 이게 음수 이상이라면 이쪽은 양수인데 이쪽은 음수라는 모순의 결과가 생기잖아. 좌변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변도 무조건 양수 만들려면 절대값 쉬는 거고. 절대값 쉰다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0보다 커놨을 때는 그냥 A로 풀란 얘기죠. 저기 안에 든 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란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조심할 거 루트 안에 제곱될 때는 절대값 A로 나온다. 루트 사라지면서 절대값 A로 풀린다는 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무리수의 계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유리하는 건 유리야. 그치?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루트 없애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루트 A 빼기 루트 B 합차공식 이용하면 루트 A의 제곱 A 빼기 루트 B의 제곱 B 이런 식으로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무리식 계산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뭐 쓴다? 합차공식을 많이 쓴다. 저 과정을 우리가 유리화한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리식 계산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300 끝쪽에 이중도로 나오는데 그거 보지마.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졌어요. 몰라도 다 풀 수 있게 문제 나오니까 굳이 저거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수 예제 1번 보십니다. 다음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는 x값을 보면 뭐하라. 자,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의 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자, 1번 보세요. 루트 빼기 루트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앞쪽 넣어도 실수가 돼야 되고 뒤쪽에 넣어도 실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앞쪽에 실수되려면 x 플러스 3이 0 이상이 돼야 되죠. 뒤쪽 넣어도 실수가 되려면 2x 마이너스 1도 0 이상이 돼야 되죠. 따라서 x는 얼마야? 3 이상이 되겠죠. x는 얼마야?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둘 다 실수가 되겠죠. 둘의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되겠네. 얼마겠니? x는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맞니? 3 이상, 2분의 1 이상 공통범위는 2분의 1 이상입니다. 문제 없지? 두 번째도 보자. 자, 이거 조심. 첫 번째. 자, 전체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 실수돼야 돼. 그럼 x 플러스 1이 어때야 돼? 0 이상이 되겠죠. 조심. 뭘 조심? 여기 돼. 자, 얘도 실수가 되려면 루트안이 어때야 돼? 0 이상이 되겠죠. 2 빼기 x가 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 이 무리식이 어디에 들어있어? 분모에 들어있지.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 안이 0 돼버리면 분모 0 되니까 여기 루트안은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된다고. 분모 있을 때는 0보다 크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고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둘의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실수가 되려면 분모도 분자다 실수해야 돼. 그러면 분자인 x 플러스 1은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분모인 4-x는 0보다 커야지. 분모니까 0 될 수는 없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이상, x는 4 미만이 답이 되겠죠. 문제 없지?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요. 밑에 11-1번에 2차 시계는 한번 볼까요? 11-1번에 3번 봐. 자, 역시 루트분의 루트가 실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분모도 분자도 실수가 되겠죠. 그 말은 분자에 있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도 0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분모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얘 둘을 다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못 푸는 거냐? 2차 공식 푸는 거겠죠. 인수분해 되죠? x-1, x-2는 0보다 크나. 자, 두근이 1과 2니까 0보다 크나 뜨면 두근의 바깥쪽이야.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나 뜨는 거고요. 자, 2차 공식 풀이. 항상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자 그랬죠. 명심하세요. 2차 계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한 거야. 마이너스 못했으니까 분모가 바뀔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 따라서 0보다 작으니까 두근이 사이야. 4와 3 사이. 둘이 무슨 범위? 다 만족해야 되겠죠. 분모도 분자도 실수가 돼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는 거죠. 복잡할 때는 수직선 가져오는 게 장대. 자, 얘는 1 이하. 1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공통범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x는 마4보다 크고 1 이하 또는 x는 2 이상 3보다 작다. 인지야 좀 눈 좀 뜨라. 그렇게 잤으면 됐죠? 네. 됐음? 11-2번 더 빨리 보자. 요 무리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실수가 되는데, 자 말 바꾸자. 이 무리식이 항상 실수가 된다. 안에 들어있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합기를 원하는지, 항상 0보다 큰 합가가 성립하면 이 무리식은 항상 실수가 되겠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야. 뭘로 풀었나? 에이, 이렇게 했잖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으로 풀었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 크고 낮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가지 괜찮으니까 모두 괜찮다. 접하는 가지 괜찮겠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고 그거 보고 판별식 판단하는 거야. 이 2차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만족하려면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0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접하는 까지 괜찮겠다는 얘기죠. 판별식 어때 되는 민지야? 이렇게 되면 판별식 어때 되니? 그렇지. 작으면은 붕 끄고 같으면 한 입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d 있을게. 판별식 4분의 d는 b' 되고 마이너스 ac k는 4랑 1 이렇게. 그다음에 필수 2번 무리식의 계산 뭐 하면 되겠나? 유리화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응. 이건 너네가 해야 싶은데 현재 풀어야 보세요. 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분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루트 x야. 자, 이거 따라 할 필요 없죠? 곱하기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자, 분모 곱할게요. 보세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뭐냐? 합성식이죠. 곱하면. 그럼 앞쪽에 제곱 x 플러스 1 되겠죠. 빼기 뒤쪽에 제곱 x가 되겠죠. 분자는 루트 x 곱하기 루트 x야. 얼마 되니?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x 사라지니까 1분의 x니까 x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번엔 덧셈이야. 덧셈이면 통분을 해야 되지. 통분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유리화부터 하자고요. 합창을 써야 되니까. 자, 앞쪽에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분의 2인데 뭐 하면 돼? 유리하려면 얘 합창식 1 빼기 루트 1 플러스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되지? 더하기 뒤쪽은 1 빼기 루트 1 플러스 x야. 그럼 역시 뭐야? 합성을 쓰려면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x. 그럼 분자도 똑같이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x. 계산하면 자 합창공식이잖아요. 1의 제곱 1 빼기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그래서 분자는 2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x.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합성식 1의 제곱 빼기 얘 제곱 분의 2 플러스 2 루트 1 플러스 x. 자, 분모 둘이 어때? 같아졌죠? 뭐니? 마이너스 x분의로 바뀌었네. 그럼 통분이 되겠지? 마이너스 x분의. 통분하면 얘들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얼마 돼? 4. 마이너스 x분의 4고 마이너스 4 빼면 마이너스 x분의 4. 괜찮니? 그래서 무리식 또는 무리수의 계산에서 분모의 루트에 있을 때는 일단 뭐 해놓고 보는 게 좋아? 유리화, 합창공식을 통해서 유리화를 시켜놓고 통분을 하든 뭘 하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괜찮아. 문제 없고요. 자, 다음 얘기합니다. 어디야? 312쪽. 이런 무리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 무리함수의 또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문제는 많이 못 풀지만 또 무리함수의 개념과 그래프를 정리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수도 있겠구나. 자, 아까 무리함수가 뭐라고 그랬냐? y는 무리식으로 끝내는 무리함수였죠. 그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루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동적으로 정의역이 된다고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형태는 얘가 자,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 자, 저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볼게. y는 루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을 적당히 찍어보는 거였죠. 자, 정의역은 뭐가 되니?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0 이상이야. x가 0 이상이니까 0부터 오른쪽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0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됐지? 그럼 x에 0 집어넣어봐라. 0,0을 지나겠네. 1 집어넣어봐요. 1,1을 지나겠죠. 2 집어넣으면 2, 루트 1을 지나겠죠. 2, 루트 1은 이보다 좀 작지. 3 집어넣으면 3, 루트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커지긴 크지지. 크긴 크지지만 점점 어때? 크질 폭은 작아지겠죠. 왜? 1, 루트인데 루트는 1.4 얼마밖에 안 돼요. 3, 루트 3인데 루트 3은 1.7 얼마인가? 1.8 얼마인가? 1.7 얼마인가? 그치? 점점 높이는 완만하게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됐어? 어디에 시작해서? 1,0 원점에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서서히 증가하는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는 저런 곡선이 그려지겠다. 자, 이렇게 생겨도 계속 어때? 크지긴 크지겠지. 왜? 루트 안에 x가 계속 크지면 루트를 씌워도 계속 크지긴 크질 테니까. 다만 크지는 속도가 점점 완만하게 크진다는 건 속이 없는 거지. 계속 크지긴 해요. 됐죠? 착각하지 마. 유리함수처럼 뭔가 정거선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천장이 없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y는 루트 2x 한번 그려볼까? 그럼 역시 2x가 0보다 크나 되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다 정의역이야. 원점 지나가지. 0,0.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 아니고 1, 루트 2가 되겠죠. 한번 더 위로 올라가겠네. 2 집어넣으면 2, 루트 2가 아니고 2, 얼마 되니? 루트 4, 2,2가 되는 거야. 얘보다 자꾸 위로 그려지겠죠. 그럼 니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아하! 루트 ax에서 a의 값이 뭐할수록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돼? 점점 위쪽으로. 다시 말하면 x축에서 더 멀어지면서 그려진다. 됐니? 자,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한번 살펴볼게.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어때? 0 이하가 정의역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왼쪽이야. 그래프는 왼쪽에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x에다가 당연히 0 집어넣으면 0,0을 지나겠다. 0,0 원점 지납니다. 두 번째는 1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1, 루트 마이너스 1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얘랑 어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마찬가지네. y는 루트 마이너스 2x를 보면 역시 0,0을 지나면서 1,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2,2 더 위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얘와 얘는 어떻게 할까? 얘와 얘는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정반대로 그려지겠죠. x 들어가는 값만 부호가 밖에 들어가지 나오는 y 값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얘와 얘도 어때? x에 들어가는 것만 너는 플러스 들어가고는 마이너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계산 결과는 똑같은 게 y 값이 나오더라고. 둘이 어디 대칭이야? y축의 대칭이야. 됐지? 얘와 얘는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y축의 대칭입니다. 됐어?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역시 정의역은 뭐야?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은 0 이상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루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죠. x에 1, 2, 3이 들어가더라도 y 값은 뭐로 나오니? 다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어떻게 되니? 이렇게로 쳐바뀌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x는 어때? 저렇게 나오지. 됐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테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역은 이쪽이 될 거고요. 대신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항상 y 값은 마이너스만 구해지겠다.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y축 대칭, 얘와 얘도 y축 대칭. 그리고 얘와 얘는 y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겠죠. 플러스 1 나올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플러스 루트 2 나올 때 마이너스 루트 2 나올 테니까 둘은 x축 대칭. 얘들도 x축 대칭이죠. 얘들도 x축 대칭. 자, 그래서 무리함수 y는 루트 ax 그래프는 지금 본 것처럼 몇 가지로 네 가지 형태로 크게 그릴 수 있어요. 정리할게. y는 루트 ax 그래프를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x축과 y축인데, 자, 먼저 x 앞에 곱해지는 a가 양수일 때는 아니 정의역이 뭐가 되니? ax가 0보다 크나 같다 정의역이죠. 그럼 a가 양수니까 x가 어때야 돼? 0 이상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 정의역은 얼마야? x가 0보다 크나 같은 쪽, y축의 오른쪽이 정의역이 될 거야. 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려진다.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그려진다. 됐지? 반대로 a가 뭐라면?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y도 x 어떻게 돼? 음수라야 돼. 음수 곱하기 음수야지 0 이상 나올 테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a가 음수일 때는 정의역은 뭐가 된다?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y축의 왼쪽에 그려질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때 x야. 역시 a가 양수일 때는 정의역이 0보다 크나 같은 게 이쪽으로 그려지는데 루트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함수값이 항상 음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래프는 어때? 원점 주식으로 a가 음수라면 정의역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인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야. 어디를 살펴야 되니? 어디를 살펴야 돼? 첫 번째 어디? x의 개수. 루트 안에 곱해진 x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 오른쪽으로, 음수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뻗어가는 거야. 원점을 시작해서. 두 번째 또 어디도 봐야 되니? 루트 앞에 부호도 봐야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플러스면은 그래프는 어떤다? 원점 시작으로 위쪽으로 그려져요. 위쪽으로.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원점에서 아래쪽으로 그려나가겠죠. 두 군데의 부호를 다 확인해서 그래프가 뻗어나갈 방향만 결정하시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뚝딱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어디가 중요하고요. 시작하는 시작점이 중요하고 여기서 시작점이 지금 얼마야? 0,0이 오케이. 자,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 형태야. y는 루트 ax 그래프인데 우리는 부호를 판단을 하셔야 돼. 부호를 판단하셔야 된다. 어디?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 두 군데를 다 보고 그래프가 곡선이 뻗어갈 방향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다. 됐니? 자, 이거 보면 당연히 뭐야? 정역, 치역 얘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a가 0보다 크나 같은 때는 정역은 뭐가 된다? x는 0 이상이 되겠고요. 개수가 음수일 때는 x는 0 이하가 되겠죠. 두 번째, 치역은 루트 앞이 플러스면 0 이상이 되고요. 루트 앞이 마이너스면 치역은 y는 0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모든 경우에도 시작점은 얼마다? 다 원점에서 시작한다. 부호 보고 방향만 잡아주시면 되겠다는 거. 됐지? 자, 이게 기본형의 무리함수 그래프라면 이제 얘를 뭐 하겠어?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평행 이동을. 그리고 또 크게 되겠네. 아까 루트 1x, 루트 2x, 루트 3x 점점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죠? 뭐야? ax에서 a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그래프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어떻게 표현할래? x에서 더 멀게 그려준다. 두 개 이상의 무리함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때는
A의 절대값을 비교하면서 절대값이 큰 걸수록 X축에서 더 멀리 위치시키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더 가까이 붙여주시면서 그리면 된다. 됨.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를 평행하겠죠.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 Y는 루트 A X 대신에 X 빼기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내놓으면 뭐가 되냐? Q가 되겠죠. 됐지?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이야. 유리함수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됐죠? 자, 저 그림 어떻게 그리는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야. 예구와 여기의 구호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자, 뭐가 달라지겠냐?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옮겨진다고 했죠. 그 중에 뭐 시작점을 보세요. 시작점 애초에 어디 있었니? 원래 원점에 있었지. 맞니? 그러면 그게 P, Q로 가면 시작점이 뭘로 바뀌겠어? 시작점이 0,0에 있던 게 P, Q만 공이 왔으니까 네. P, Q로 시작점이 바뀌겠죠. 저걸 중심으로 방향을 보시는 거야. 따라서 자 이놈의 그래프는 어디가 있어 뭐야? P, Q를 찾아. 그걸 마치 시작점으로 놓고요. 애초에 원점으로 놓고요. 뭐한다? A의 부호를 봤을 때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끄덕나오고요. A의 부호를 봤을 때 음수라면 왼쪽으로 그려주시는 거고 루트 앞에 부호를 봤을 때 플러스라면 위로 그려주시는 거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면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 새로운 시작점을 중심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되겠죠. 뭐가 달라지는 거니? 시작점만 달라지는 거야? 시작점만. 그럼 유리함수에는 정근선의 교점이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했다면 무리함수에는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시작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다. 그렇죠? 시작점 어떻게 찾는데? x 뒤에 붙은 거 부호 반대로 함수식 끝에 붙은 함수 부호 그대로 가져오시면 그게 시작점이 되겠다. 그 시작점이 곧 평행을 시킨 양이 되겠고요. 됐죠? 그게 곧 뭐가 되니? 정의역 치역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정의역 얼마 되니? 이렇게 하면 x는 p 이상이다. 정의역은 x는 p 이하 되겠죠. 이렇게 되면 치역은 y는 q 이상이다. y는 q 이하다. 그래프 그러면 정의역 치역 금방 나오잖아. 그렇지? 역시 정의역 치역도 뭘로? 시작점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네. 마치 정근선처럼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시작점이에요. 자, 그 다음 표준을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뭐겠어? 마지막은 일반의 이동. y는 앞으로도 있는 거. 근데 다른 것보다 일반이 제일 쉬워. 저 표준 어떻게 바꾸면 돼? 근데 x의 개수를 묶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묶으시면 너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분의 B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C만큼 평행시킨 거구나. 그럼 시작점도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B, C가 되겠죠. 시작점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기 0 되는 거 시작점, 여기 붙은 거 시작점.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거는 아주 쉽잖아. 그냥 X의 개수만 묶어내면 돼. 그럼 시작점 금방, 그 다음에 A와 A 앞에 부호를 판단해서 그래프도 금방 그려낼 수 있다. 문제 없지? 이런 따로 별도로 볼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유리함수보다도 오히려 더 편해 보인다, 그렇지? 더 편해 보인다. 왜? 그래프도 간단하잖아. 왜?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사실은 부호에 따라서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거. 표준을 바꾸는 것도 더 쉽고 좀 편해. 다만 이제 계산할 때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거나 할 때는 제곱을 위해서 루트를 하려면 풀어야 되는데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괜찮아. 자, 필수 3번부터 시간 될 때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풀면서 방금 했던 내용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하고 채워보라.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찾으라고요? 시작점부터. 자, 시작점이 이거 어떻게 할까? 루트 3x 플러스 b니까 3으로 묶을 줄 알았죠? 이렇게 됐니? 시작점 얼마가 돼요? 시작점 x좌표는 여기 안에 0 되는 거. x 얼마? 마이너스 2. 됐지? y 시작점 어디야? 뒤에 붙은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자, 어디 찍자? 마이너스 2,0을 찍자. 마이너스 2,0 여기야. 여기 시작점을 해서 부어보자 그랬죠? 어디와 어디? x의 개수 부어 플러스. 따라서 이거 어디야? 오른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어 플러스. 위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정의형은요? x는 마이너스 2 이상. 루트 안이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시역은 y는 0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얘 시작점 어떻게 할 건데? x에 의해서 항상 습관적으로 묶는 습관 들이세요. 자, 시작점 얼마야, 민지야? 그렇지. 여기서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러면 x가 x 그려놓고요. 시작점 찍자. 2분의 1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중심으로 x 앞에 개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그래프는 어디야? 왼쪽으로 그려지겠죠.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그려지겠네. 이따 물어보시면 되겠다.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x절편 y절편 찍어주시면 되겠죠. y절편 궁금해요? x에다 0 대입해봐라. 1 빼기 1가 0,0을 지나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지. 자, 정의형 얼마 되니? 루트 안이 0보다 더 나타내면 x는 2분의 1보다 작게 나갔다. 또는 그래프를 봐도 알지. x는 2분의 1보다 작게 나갔다. 치역은 y 값이야. 얼마? 마이너스 1 이상이다. y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가 치역이 되겠지. 그래프 그리면 시작점, 정의역, 치역 다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필수 4번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네 아까 유리함수 때 얘기했죠. 최대 최소 문제는 뭐만 그리면 되니? 그래프만 그려서 그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눈으로. 자, 2부터 어딘지 모르는 k까지 범위에서 이놈의 최소값이 최대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자, 그래프 그리려면 하나 x의 개수를 묶자고 했어요. x 빼기 3분의 2 빼기 5야. 시작점이 얼마? 여기 안에 0 되는 거 3분의 2 콤마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5가 시작점이겠죠. 찍자. 4분의 2 콤마 마이너스 5는 여기 좀 있겠죠. 마이너스 5고요.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 중심으로 x의 개수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플러스 위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자, 근데 그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k까지 범위 잡아놨어요. 3분의 2가 있으면 이거 어쩜 있겠죠? 1을 한번 집어볼까? 2 집어넣으면 3분의 4, 2, 이거 마3, 그지? 2, 마3이야. 2를 집어넣으니까 2, 마3이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딘지 모르는 k까지 집어넣으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때 최소값이 m이라네. 최소값 얼마 나오니? 2에서 나오겠죠? 얼마야? 마3이겠네? 최소값 m이라는데 그 m은 마3이 되겠다. 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게 뭐야? k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k를 집어넣으면 루트 3k 빼기 2 마이너스 5가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문제에서는 2라고 줬잖아요. 루트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기 위해서는 항상 루트만 남기고 다 이항시켜. 그런 다음에 제곱합니다. 3k는 2로 하면 51, k는 17이 되겠네. k와 등값 다 그랬지. 그 그래프만 그려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봐봐. 모양이 결국은 몇 개? 4개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두 형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면은 범위를 잡았을 때 어디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감소할 때는 범위를 잡았을 때 어디가 최소고 최대인지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무리함수 제곱차수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다. 다시 밑에 11-18번 보겠습니다. 쪽 11-8번 유제 11-8번입니다. 함수 fx가 저렇게 생겼어요. fx가 어떻게 생겼는데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f1은 5다.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오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대입하겠다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왜요? 미지수 몇 개야 구해야 될 게? 3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하나 더 끄집어내야 돼. 뭔 정보를 끄집어낼 건데 이 f-1이 3이라는 거는 특별히 무슨 값이라는 얘기야?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 봐요. 그럼 선생님이 최대차수 얘기할 때는 그래프를 먼저 뿌리자고 했죠. 근데 무리함수가 증가하면 x가 클수록 y값이 커지니까 저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들어갈 때 자, 다시 정의역이 있어 없어? x 범위 없지.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x 범위가 없을 때 없죠. 계속 커져간다고 했잖아.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최소값은 정해져 있지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역시 최대값은 없어. 최소값은 정해져 있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이 있어.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야. 밑으로 그려질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위로 그래프 그려질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x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만약 여기서 내가 x 범위를 여기서 B까지라고 정해주면 당연히 그 범위 안에 최대 최소는 존재하겠지. 근데 범위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자, 없는 상태인데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3을 간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없음에도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맞니?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시작점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네. 시작점의 좌표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맞니? 맞니? 최소값이 나오려면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지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시작점에서 만들어지니까 시작점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인지 이런 그래프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얘는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얘는 뭐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죠. 자, 마이너스 1을 쓰니까 3이고요. 1을 넣으니까 뭐야?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x가 마이너스 1로 커져갔을 때 y도 커졌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거는 증가지. 어디야? 요거네. 요때 3인데 얼마야 여기서? 1을 넣으면 다시 5가 좀 더 크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됐어? 그럼 봐봐. 아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조건이 부족했는데 이 점의 결국 알고 보니까 뭐다? 그냥 평범한 점이 아니라 뭐야? 시작점인 거지. 맞네? 시작점 어떻게 찾았냐 우리? A로 묶어서 표정을 보라고 했죠? A. 그럼 여기서 시작점 어떻게 찾는다? 여기 연결이 시작점이었죠?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B. 시작점? 이거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라는 얘기야? 얘랑 맞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그냥 특별한 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특별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가지고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건이 부족하다고. C는 얼마다? 3.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니까 A분의 B는 1이야. 따라서 A랑 B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니? 1 집어넣으면 뭐라며? 1 집어넣자. F1은 루트 A 플러스 B 더하기 C가 뭔데? C가 아까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럼 루트 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A 더하기 B는
4가 되는 거지. 근데 마침 또 A랑 B랑 같다며. A, B 얼마에 갈까? 2씩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네가 붙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소값을 준 거는 x의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최소값은 무슨 시작점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되겠지. 됐어? 애매하네.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식구하기, 역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위치관계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 수학화를 끝낼 수 있을 거야. 끝나고 나면 선생님 교재를 다음 시간에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 새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바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방학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할 때는 정말 정신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